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전체 5과목 중에서 마지막 과목을 이제 장식하러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서두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지막 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총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 과목을 먼저 들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강의실 내에 구성되어 있는 강의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기사에 쓰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에 쓰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 다음으로 이 데이터 통신, 그리고 정보 통신에 대한 개론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기 위한 또 큰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순서대로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또 심심한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산을 또 어떻게 넘을 거냐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괜찮다, 쉽다, 재밌는 과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IT의 세계를 정복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의 필기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전자계산기 구조, 데이터베이스 상당히 좀 난해했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좀 난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산업기사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은 좀 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했던 그런 과목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과목인 이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명칭 자체가 데이터 통신이고 산업기사에서는 명칭 자체가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을 기사와 산업 기사를 묶어서 한 번에 강의를 해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강의는 기사 강의실에 있는 내용과 또 산업 기사 강의실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명칭을 붙일 때 이렇게 붙였어요. D-IC라고 적혀있는 D의 약자는 데이터의 약자고 I의 약자는 정보의 약자입니다. information. 자, C의 약자는 communication, 통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으로 할까 하다가 또 IC, 그러니까 정보 통신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둘 다 넣기로 마음을 먹고 DC 1강 또는 IC 1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서론이 조금 긴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를 일단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목표 점수는 저는 한 16점 정도를 잡겠습니다. 16점. 우리가 평균적으로 12점 이상 각 과목당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과목당 12문제씩 맞아주면 전체가 60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전자계산기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잃더라도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실 거고 또 운영체제에서도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하실 거예요. 데이터 통신도 평균 이상으로 한 16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점 정도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죠.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하루에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고 자, 그 데이터를 친구들에게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하루에 발생되는 그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손쉽게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고 또는 받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바로 이 통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통신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려운 개념일까? 아니면 쉬운 개념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16점이나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개념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통신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흡수하는데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런 통신에 대한 개념이 이런 원리로 통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조금 쉬운 과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항상 피부로 느끼세요. 내가 평소에 통신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원리가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 더 재밌게 더 즐거운 강의가 되지 않을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죠. 어차피 강의를 들어야 될 거, 한 강의를 듣고 다음 강의가 너무너무 궁금한, 그쵸? 한 드라마의 1편을 보고 2편이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강의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개요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 볼 테고요. 자,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관로해서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물론 정보통신의 정확한 개념과 데이터 통신의 정확한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데이터 통신이고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제가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개요와 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죠. 자, 왜 기사에서는 데이터라는 말을 쓰고 산업기사에서는 왜 정보라는 말을 쓰느냐? 자, 데이터와 정보라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마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는 지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를 해서 출제위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뒤로 시험 문제지를 제가 쭉 빼내왔어요. 유출을 했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봐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자, 빼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문제지를 제가 입수를 했단 말이죠. 100문제를 제 손에 다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를 쫙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그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등록된 수강생들에게 우편으로 모두 발송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그 문제지를 딱 받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죠? 그쵸? 그래서 막 문제지를 외워서 시험 치러 가서 전부 다 합격을 합니다. 자, 만약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뭐 경찰서를 가든지 아마 구속이 되든지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입수한 문제지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겁니까? 정보를 드린 겁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의 개념과 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드린 겁니까? 정보를 드린 겁니까? 정보를 드렸다고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보, 데이터. 자, 손 든 분들이 제가 지금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있지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정답은 데이터를 드린 겁니다. 데이터.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지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드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구속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고민하느냐? 자, 시험지 문제지를 입수했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모두 합격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죠?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에 말은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번 시험에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해서 100문제 전체를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린 겁니까?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숫자, 문자, 기호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한다면 정보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얻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지식을 뭐라 한다?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데이터의 개념과 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사의 제목은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고 산업기사의 제목은 정보통신이라는 과목이죠. 그러면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게 더 광범위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이 광범위한 범위일까요? 데이터 통신이 광범위한 범위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통신을 바로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통신. 그러면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 처리해서 얻어서 통신하는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보통신의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정보통신의 개념 속에는 과거에 봉화, 파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통신입니다. 그거는 정보통신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적군이 침투를 했다라는 그 정보를 우리 기지에 전달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보통신의 개념에 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산업기사가 기사보다는 그 단계가 낮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산업기사 위에 기사고, 또 기사 밑에 산업기사고, 산업기사 밑에 기능사보 이렇게 있는데요. 산업기사의 범위가 그럼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그 범위가 더 커요. 그러면 기사에서 출제되는 데이터 통신의 범위는 정보통신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는 데이터 통신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 데이터 통신에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로 통신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오고요. 정보통신은 좀 둥그스름하게, 그죠? 개념 위주의 통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산업기사의 정보통신 문제가 조금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통신 개념 안에 데이터 통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산업기사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1강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까? 정보통신의 개요, 그리고 정보통신의 어떤 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주로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테마다,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 출제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기사에도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제 개념 잡으셨죠? 자,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관찰,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 값을 의미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형태, 숫자, 문자, 기호로 된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한다면 정보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제가 공부를 했죠? 그죠? 처리한 후에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체계한 것이다. 특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지식의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일정 시간이 흐르면 효력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는 횟수가 1회 시험을 치십니까? 2회를 치십니까? 3회를 치십니까? 제가 1회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지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공을 해서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1회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감소하고 또 사람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보 처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 정보 처리 자격증을 이미 딴 학생,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는 그 시험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사람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데이터의 개념과 정보의 개념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보화라는 얘기는 화자라는 말의 의미는 한자인데, 그죠? 아닌 것을 되게 한다는 뜻이죠. 정보화라는 것은 정보를 정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닌 것을 되게 한다는 뜻이 화자가 붙는 거죠. 정보의 생성, 가공, 축적 및
활용 등의 정보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여 그 유용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우리가 정보화라고 하면서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데이터와 정보의 진화 과정은 자, 데이터가 가공 처리가 되죠. 데이터를 반드시 가공 처리해서 얻은 지식의 형태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고요.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는 순간 나에게는 뭐가 생긴다? 지식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지식이 내 머릿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내 머리가 좋아진다? 지능으로 발전한다. 뭐 좀 말은 좀 안 되지만 요거 순서 진화 과정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게 되면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를 많이 획득하게 되면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지능화가 된다. 이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처리와 데이터 전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통신 처리라고 하는 것은 기계 대 기계의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 속도를 변환하고 그리고 프로토콜 변환, 프로토콜이라는 말도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프로토콜은 그 프라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서로 약속한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자, 프로토콜의 변환 또는 포맷 변환, 형식 변환 등을 총칭해서 우리가 통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처리라는 게 통신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B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데 있는 게 바로 통신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 전달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거란 얘기고요. 데이터 전송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데이터 단말기에 의해서 처리할 또는 처리된 정보의 전송을 나타내는 말이고 데이터 전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배우게 될 건데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EBCD IC 코드 그리고 ASCII 코드 두 가지가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ASCII 코드가 시험에 더 잘 나왔죠.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쓰이던 코드는 ASCII 코드가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통신 처리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보 통신의 개념과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앞 페이지에서 제가 뭐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죠? 정보 통신의 개념이 뭐냐? 데이터 통신의 개념은 뭐냐? 정보 통신의 개념은 광범위한 범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통신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정보 통신이라고 한다. 데이터 통신은 거기에다가 컴퓨터 기술을 합한 것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자, 보세요. 정보통신의 정의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통신 처리 기능은 물론이고 정보 처리 기능에 정보의 변환, 저장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이라는 자체니까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 안에 데이터 통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정보 처리가 가능한 기계와 기계 간의 전기적 통신회선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고요. 이러한 정보통신의 특징은 정보통신은 전기통신을 포함합니다. 과거의 전기통신 기술, 그 전화, 일반 전화, 그러니까 요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말고 일반 전화는 정보통신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이죠. 그죠? 전기통신에다가 그런 컴퓨터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부수적인 입출력 장치나 기타의 기기를 접속해야 되고 통신 기술의 발전과 정보량의 증대, 컴퓨터 개발 등으로 정보통신이 오늘날 급속도로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시스템의 대량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통신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통신을 모두 다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통신은 딱 컴퓨터. 그죠? 무슨 말이냐? 정보기기 사이에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통신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정보 처리 장치 등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으로 기계 장치 간의 통신이고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을 하지만 회선에 입출력 장치를 접속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결국 데이터 통신은 얘는 자, 펜을 켜고요. 이 정보통신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통신,
모든 통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전화를 많이 쓰는 전기통신, 실제로 우리 책에는 문장이 없지만 과거에 했던 봉화, 파발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신에 대한 개념에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러한 모든 것들에다가 컴퓨터 기술, 그죠? 컴퓨터 기술을 더해서 만든 형태의 전반적인 통신의 개념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통신의 개념은 반드시 이 디지털 신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디지털 신호? 우리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죠.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목소리랑 비슷한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면,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래서 1과 0, 볼트로서는 나타내면 5V, 1.5V, 5V, 1.5V 두 가지 상태의 신호만 나타내는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 이 디지털 신호가 뭐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그쵸? 그게 바로 데이터 통신에 대한 개념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정보통신의 개념은 과거에 쓰던 전기통신과 컴퓨터 기술을 합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통신은 단지 디지털 신호, 컴퓨터로 처리되는 신호로만 통신을 하는 통신을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한다. 자,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정보처리 기사의 제목이 데이터 통신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에서 출제되는 것은 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부분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기사에서는 이 정보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다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기사는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다. 산업기사는 전체를 둥그스름하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두 번째 이 ITU-T의 데이터 통신에 관한 정의에서는 여기 ITU-T라고 적혀있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데이터 통신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정보를 기계로 처리하거나 처리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데이터 통신이다. 이렇게 ITU에서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데이터 통신 엔터 또는 정보 통신 엔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쳐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또 수없이 나오겠죠.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데이터와 정보 통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자, 장황하게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통신이라는 과목을 접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 드리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차이는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은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계속했던 말이죠.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 즉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이진 정보를 송수신하는 거다. 지금 제가 색깔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앞에서 모두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줄 쳐 두시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 통신의 구성 3요소, 통신 구성의 3요소. 자, 통신의 구성의 3요소는 당연히 뭐겠어요?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뭘로 전송할 거냐는 매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보내는 측이고, B라는 사람은 받는 측이라면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존재해야 되고, 중간에 어떻게 보낼 건지 매체가 있어야 돼요.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나랑 내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거니까 내가 송신 측이 되겠고 친구는 수신 측이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죠? SNS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SNS라는 자체가 또는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전송 매체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통신의 기본 3요소라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기사에서도 출제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통신망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미는 정보의 전달 체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통신망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에 있어서는 초대 강국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그죠? 저도 외국에 몇 번 나갔다 왔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런 그 인터넷 환경이나 통신 환경이 좋은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열고, 그죠? 초고속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그죠? 인터넷을 켜더라도 뭐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거의 뭐 몇 초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 거고, 그죠? 자고 나면 또 그 내용이 바뀌니까 또 제가 이 강의를 찍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이 진짜 옛날 말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다는 거죠. 자, 정보통신망의 3대 동작 기능은 전달 기능, 신호 기능, 제어 기능.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죠?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개념을,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씩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달 기능, 신호 기능, 제어 기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정보통신망의 3대 동작 기능으로서 전달, 신호, 제어 기능 세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아닌 것은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전달 기능에 속하는 거, 신호 기능에 속하는 거, 제어 기능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2강, 3강, 4강, 5강 정보통신 이 통신 과목은 제가 한 10개의 강의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계략적으로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10개의 강의 동안 저런 내용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신호는 어떤 신호를 타고 갔구나. 어떤 제어 기능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용어가 또 나오죠. 분계점, 별표해 주세요. 분계점. 시험에 단독 용어로 자주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분계점. 뭐냐? 정보통신망의 상호간을 연결할 때 시설, 운영 및 유지 그리고 보수의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접속점이다. 책임의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접속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계점이라 부른다. 기사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산업기사에서는 자주 나왔던 용어긴 합니다. 자, 분계점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정보통신망의 3대 구성 요소로서는 단말장치, 터미널이라고 하죠. 맨 끝에 있는 거.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단말장치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단말장치. 그리고 교환장치. 교환장치는 뭐 KT 본사 전화국 내에 있는 큰 장치. 그죠?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통신사 본사의 메인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장치.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뭐 무선으로 전송할 건지 유선으로 전송할 건지 그런 전송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보통신망의 3대 구성 요소는 이렇게 단말, 교환, 전송 장치로 구성된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눈여겨만 봐두세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분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 뭐라고 불러도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하다 보니까 그쵸? 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까이 가기는 싫어요. 얼굴이 검게 나올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A4용 잔장을 딱 꺼내놓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매번 적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2강, 3강, 4강, 5강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0강쯤 들었을 때는 여러분 눈 감고도 이걸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자, 일단 개념부터 볼게요. 자, 데이터, 정보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최종 사용자 간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장치 및 프로그램들의 집합이고, 자, 이러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구분한다.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 다른 말로 정보 통신 시스템은 크게 뭘로 구분한다?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전송계에 속하는 것은 단말장치, 전송회선, 통신지어장치, 그리고 처리계에 속하는 것은 컴퓨터. 자, 밑에 그림을 보세요. 밑에 그림을.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사 친구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기사 친구를 예를 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매일 컴퓨터를 키면 매일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마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네이트나 포털 사이트겠죠. 내가 원하는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거니까. 뭐 네이버를 예를 들어도 좋아요. 자, 네이버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자, 네이버. 자,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그쵸?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또는 뭐 여러분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그죠? 또는 뭐 학교에서 뭐 아이패드로, 그죠? 아이패드로, 또는 친구 집에서 친구 집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접속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부분을,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 부분을, 물론 이 부분의 모양이나 이 부분의 모양이나 그 모양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쵸? 물론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친구 집에 쓰고 있는 컴퓨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말기라고 불러요. 친구 집의 아이패드도 단말기고 얘도 단말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단말기를 영어로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 해서 줄여서 D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DTE예요. DTE. 얘도 DTE고요. 얘도 DTE란 말이에요. DTE. 됩니까? 그러면 이 네이버 본사에 있는 주 컴퓨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터라고 불러요. 주 컴퓨터. 그러니까 결국은 DTE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에요. DTE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죠. DTE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란 말이야.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가 뭐야? DTE. 얘가 뭐야? 컴퓨터. 근데 이 컴퓨터를 다른 말로 또 DTE라고도 불러요. DTE의 약자가 뭐라 했어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터미널이니까 맨 끝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맨 끝에 있으니까 서로가 DTE가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DTE와 DTE 간의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DTE는 주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 DTE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니까 일반적으로 터미널, 단말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우리는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이 정보 통신 시스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뉴스를 보거나 뭘 하거나 하루 종일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네이버가 아닐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제 강의를 또 열심히 듣는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어? 기사 친구의 주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기사 친구의 주 컴퓨터에 접속해서 기사 친구의 컴퓨터와 여러분 집의 단말기를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구조를 딱 떼서 제가 여기다가 딱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공부하고 있느냐는 개념을 잡고 공부해야 이 강의가 재밌어진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DT, 단말장치, 그리고 DT, 컴퓨터. 그러면 이놈의 이 컴퓨터는 수많은 단말기와 통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이 컴퓨터는 너무너무 바빠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컴퓨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많은 사람들 간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옆에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Communication Control Unit라고 해서 CCU라는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옆에는 뭐가? 통신 제어 장치라는 CCU라는 장치가 컴퓨터 옆에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도 붙어 있는 거고.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 통신 제어 장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나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 이 옆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송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해요. 영어로 하면 Transfer Control이라 해서 전송 제어 장치, TC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TC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여기는 빠졌는데 여러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TC라고 적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즘은 이 컴퓨터 신호가 전부 다 디지털 신호긴 하지만 이 중간에 이 통신회선이 있죠. 통신회선. 이 통신회선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조금만 더 옛날로 돌아가면 한 10년 전? 한 20년 전?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인터넷을 쓰려고 하려면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했었어요. 모뎀이라는 장치. 근데 그 모뎀이라는 장치가 왜 필요했냐면 우리 집에는 옛날에는 전화기밖에 없었어요. 전화. 그죠? 뭐 서울이면 02 뭐 누르고 이렇게 하는 전화, 일반 전화. 그죠? 그 전화기의 전화선을 떼서 컴퓨터에 연결할 때 모뎀을 통해서 연결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모뎀을 통해서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처음 할 때는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전화는요. 통화 중에 걸려버려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자,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그죠? 자, 전봇대를 통해서 우리 집에 전화기에 전화선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를 도심의 중심가에 가면 전봇대를 잘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전기선이나 전화선을 전부 다 지하로 다 밑으로 내렸어요. 요즘은. 물론 아직까지는 시골이나 이렇게 외곽지에 가면 아직까지 전봇대가 있지만 지하로 다 묻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전봇대를 타고 전화선이 우리 집까지 왔었어요. 그죠?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얘가 컴퓨터예요. 그죠? 컴퓨터 연결하려고 그러면 모뎀이라는 장치를 달아놓고 이 전화선을 떼서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컴퓨터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전화가 통화 중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인터넷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엄마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죠?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계속 통화 중이냐? 어딜 그렇게 통화를 했냐? 뭐 이런 혼도 많이 나고 그랬던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전화는 우리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는 우리 음성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 신호 자체가 이런 식의 신호가 흘러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신호를 무슨 신호라 그런다? 아날로그 신호라 그래요. 아날로그 신호. 그쵸? 근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0과 1을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로 입력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신호를 이 전화 회선으로 연결을 하려 그러면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하고 과거에 많이 썼던 게 모뎀이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뎀의 약자는 MODEM이잖아요. MODEM인데 MO는 뭐다? 모듈레이션, 변조라는 의미고 DM은 디모듈레이션에서 복조라는 의미인데 변조라는 의미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는 의미고 복조라는 의미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뭐 굳이 지금 막 안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뎀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가 이 중간에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와 네이버에 있는 주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단말 장치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뭐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말 장치니까. 이게 있다면 네이버의 주 컴퓨터, 기사친구의 주 컴퓨터는 수많은 단말 장치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 제어 장치는 CCU가 필요하고 얘는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제어 장치는 TC가 필요한데 그 통신에선 양쪽 단에 뭐가 필요하다?
이 모뎀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모뎀이라는 게 뭐다? 신호 변환 장치다. 신호 변환 장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DC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신호 변환 장치, 여기 있는 이 신호 변환 장치, 여기는 이 전봇대의 이 선, 여기가 만약에 아날로그 신호가 지나간다면 이 컴퓨터에 발생되는 디지털 신호를, 그죠? 잘 안 보이니까 블루로 바꿔서, 자, 이 컴퓨터에 발생되는 이 디지털 신호를 이 모뎀을 통과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모뎀을 통과해서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이 디지털 신호를 일로 보낼 때는 얘를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뀌었다가 이 아날로그가 얘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단에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로 하더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 통신을 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있다? 전봇대가 있다. 그쵸? 신호를, 요즘은 전봇대가 아니지만, 그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통신 회선이 있단 말이죠. 통신 회선 양단에 신호 변환기인 DC가 있어야 돼요. DC가 있고 그 다음에 주 컴퓨터와 우리 집 컴퓨터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럼 주 컴퓨터는 뭐가 필요하다? 통신 제어 장치인 CCU가 필요하고 우리 집 컴퓨터는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송 제어 장치인 TCU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DT, TC, DC, 통신회선, DC, CCU, 컴퓨터 이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통신 강의가 10강까지 끝날 때까지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고 있어야만 계속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운다? 이 컴퓨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통신 제어 장치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배우게 될 거고 모뎀이 하는 구체적인 일을 배우게 될 거고 DC의 신호 변환 장치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배우게 될 거고 이 중간에 통신에서는 유선으로 할 거냐 무선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이 DT라는 단말 장치는 단말 장치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이 그림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변을 토해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개념 못 잡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시험에 나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눈다고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중에서 전송계에 속하는 것은 단말장치, 전송회선, 통신제어장치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단말장치가 뭐야? DTE. 전송회선이 뭐야? 여기. 그죠? 그 다음에 통신제어장치가 뭐야? CCU.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가 뭐다? 데이터 전송계에 속한다. 자,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고 이 컴퓨터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데이터 처리계에 속한다. 데이터 처리계에는 컴퓨터밖에 없다. 여기가 데이터 처리계고 나머지 전부 다는 데이터 전송계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답은 이거 컴퓨터. 자, 그러면 제가 파냄새 나는 얘기를 좀 할게요. 파냄새.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지우면 안 되는 사람은 화면 일시 정지시켜 놓고 메모를 해 두시기 바라요. 자, 좋아요. CPU라는 말 좀 밝은색으로. 자, CPU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CCU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TCU라는 말도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CPU, CCU, TCU. 그 다음에 또 뭐 적을까요? DCE라는 말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중 나머지 색과 의미가 다른 것은 정답 몇 번? 다음 중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보세요. 자, 얘가 어디 있는 겁니까? DCE?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얘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요 사이에 있다 그랬죠? TC라는 장비가 요 사이에 있다 그랬죠? 얘 어디 있습니까? 얘 여기 있죠? CCU? 그죠? 얘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CPU가 뭔데?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를 모르면 다시 이 강의 끊고 다시 전자계산기 구조로 들어가서 전자계산기
계산기 구조 과목을 들으셔야 합니다. 중앙처리장치. 컴퓨터 내에 있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얘가 정답이죠. 왜? 얘네들은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고 얘는 데이터 처리계에 속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가 여기를 잘라서 이 부분이 데이터 처리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송계.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이것만 정리하면 돼. 이 그림을 보면서 얘랑 같이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단말장치 DTE, 전송회선 이 부분, 통신회선, 통신제어장치 CCU 이 부분, 그죠? 그래서 단말장치, 전송회선, 통신제어장치인데 전송회선은 크게 신호변환장치와 통신회선을 나눈다. 결국 이 부분 전체가 전송회선이라는 얘기죠. 전송회선에는 신호변환장치인 양쪽의 이 신호변환장치 얘랑 통신회선인 얘랑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눈다. 이거는 앞에 운영체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수도 없이 때 했던 얘기를 이번 시간에 또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힘들다. 아무튼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네이버와 우리 집의 컴퓨터를 통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지금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전체가 거의 통신 과목의 뭐 8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외울 것도 많고 또 이해해야 될 거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에서 반은 우리가 개념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전송계. 자, 앞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전송계는 정보의 전송을 담당한다. 전송계에 속하는 첫 번째가 단말장치, DT,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 그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전송회선은 크게 신호변환장치와 통신회선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신호변환장치를 뭐라? DC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데이터 전송에서는 신호변환장치인 DC와 통신회선으로 구분되고요. 자, 전송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로고 신호변환장치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모뎀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신호변환장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단말장치와 통신회선 사이에서 적합한 신호나 데이터를 변환시켜주는 장치로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한다. 자, 이런 것도 따로 줄쳐 두세요. 신호 변환 장치를 다른 말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신호 변환 장치를 그죠? DC라고 부르죠. DC. 자, 그다음에 통신회선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전송되는 선로로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꼬임선이 뭔지, 동축 케이블이 뭔지, 광섬유 케이블이 뭔지, 라디오파가 뭔지, 마이크로파가 뭔지 이거 앞으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10강까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에서는 이번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에 뭐 그 개념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잘 안 나온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부할 모든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나온다고 보는 거 맞죠?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전송계의 세 번째 통신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니트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비서예요, 비서. 자,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전송 오류를 검출하고 회선 감시 등과 같은 통신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기사 친구의 수강생들이 모두 붙어서 강의를 듣는다면 기사 친구 메인 컴퓨터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럴 때 CCU라는 장치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데이터 처리에 속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 처리는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정보를 가공, 처리, 저장하는 담당을 하죠. 그쵸? 네이버의 주 컴퓨터, 기사 친구의 주 컴퓨터. 자, 컴퓨터 시스템은 그죠?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눈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죠? 이 부분은 뭐야? 전자계산기 구조, 운용체제에서 수도 없이 했던 거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는 단말, 전송, 컴퓨터 세 가지고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는 단말, 전송, 통신 저장치 이렇게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 컴퓨터 옆에 붙어서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장치가 CCU, 통신 제어 장치니까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CCU라는 통신 제어 장치는 컴퓨터 옆에 붙어서 컴퓨터의 비서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그죠?
거의 컴퓨터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죠. 자, 이런 개념이고요. 자, 컴퓨터 시스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간략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고요.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부분이고, 하드웨어의 가장 중요한 CPU, 중앙 처리 장치는 크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로 구성이 된다. 제기연. 제기도 차고, 연도 날리고, 제기연. 자,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운영체제나 전자계산 구조에서 이 내용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에는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CD롬, DVD,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이런 것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큰 과목을 공부하면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 같은 게 있었지만 우리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운영체제를 윈도우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와 그리고 과거에 많이 썼던 MS-DOS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운영체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죠.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어떻게 첫 번째 글자 따서 감작대,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또 하나 더 있죠. 뭐 문제 처리 프로그램.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언서문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언서문. 그죠? 감작대, 언서문. 운영체제 과목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쵸? 자, 통신 제어 프로그램. 자, 통신 제어 프로그램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통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얘기할 때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통신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 기능은 데이터의 송수신, 또 하드웨어 제어, 이용자 인터페이스, 또 파일 관리 및 리커버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기능, 데이터 입출력 기능, 버퍼링 기능, 오류 처리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그 예를 든다 그러면 과거에 그 여러분들이 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그 PC 통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OS 통신 제어 프로그램. OS가 운영체제니까 자, 운영체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 간에 서로 통신하는 경우에 이러한 통신을 제어하는 OS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체제 수준의 프로그램을 OS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자, 스크램블러라는 용어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 부분을 여러분 교재는 아마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이 부분이 없는데 스크램블러라는 말 자체가 뭐다? 전송 부호를 랜덤화 시키는 거야. 랜덤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동기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막는 장치로서 주로 먼 거리에 전송할 때 쓰이는 건데 그 전송 부호를 랜덤화 시키면서 이제 전송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용어를 우리가 스크램블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좀 어렵지만 시험에 한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우리가 외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특징. 자,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죠? 워낙 앞에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뭡니까? 그쵸?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 통신은 LTE를 넘어서, LTE 어드밴스드를 넘어서, LTEA를 넘어서, 그죠? 5G, 6G,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통신의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특징이 고속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컴퓨터를 공동 이용하고, 대용량 파일을 공동 이용한다.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그죠? 오늘날 우리는 통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요,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IT 강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뤄보지도 못한 그런 최첨단 정보 IT 기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려주시면 그쵸? 안 되죠. 그죠? 자, 네 번째는 역사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역사 얘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발달된 과정. 그죠? 어떻게 발달됐냐?
4개라고 부릅니다. 4개. SAG.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을 배우고 있으니까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4개라고 부른다. SAG.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요.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죠? 대부분이 군사 목적이냐, 뭐 돈 벌 목적이냐 이런 걸로 개발이 됐어요. 4개가 군사 목적으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고요. 사브레 이것도 무슨 과자 이름 같다. 그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사브레라는 과자를 아실 텐데요. 사브레. 맛있죠? 사브레. 자, 사브레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이다. 상업용. 뭐 어떤 상업용이냐? 항공기 좌석 예약 시스템에서 개발한 그 세계 최초 사브레라는 거고요. CTSS는 최초의 시분할 시스템이었고요. 알파넷, 이것도 중요하죠. 알파넷. 왜냐? 오늘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넷.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미 국방성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유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다. 유선 패킷 교환 시스템인데 인터넷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인터넷 말고, 그죠? 유선 인터넷, 패킷 교환. 패킷 교환의 이 패킷이라는 말도 앞으로 우리가 2강, 3강, 4강 통해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패킷이 뭔지. 알로하가 하와이 말이죠. 그쵸? 하와이에서 개발됐다고 하죠. 라디오 패킷 통신 방식이고요. 또 SNA라고 하는 것은, IBM에서 발표한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한 체계된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SNA다. 이런 것들도 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죠? 한번, 우리가 어차피 통신을 공부하니까 그 통신에 대한 역사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로 넘어와서,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처리 형태는 이제 이게 오프라인, 온라인, 일괄 처리, 실시간 시분할. 이거는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 시간에 또 그 전자계산기 구조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온라인 강의. 제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오프라인 강의. 그죠? 선이 있냐 없냐. 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처리에 유용하고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얘는 뭐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직접 가야 되니까 강의하러. 그죠? 자, 단말 장치, 중앙 처리 장치, 통신자재, 통신해상 등으로 구성되고요. 자, 일괄 처리.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쵸? 실시간 처리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 그죠? 데이터가 즉시 발생한 곳으로 되돌려요. 발생 즉시 처리하는 거. 시분할 처리는 시간을 분할한다는 뜻이니까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죠.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에 학생이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강의실이다. 근데 이번 달에 제 강의를 듣겠다고 수강 신청한 학생이 500명이다. 그러면 저는 수업을 400명은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안 되죠. 다 수업해야 되죠. 어떻게? 시간을 나누면 되죠. 시간 분할. 1시 수업, 2시 수업, 3시 수업, 4시 수업, 5 클래스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시간 분할 시스템. 자, 실시간 응답이 주로 요구되고요. 컴퓨터와 이용자가 서로 대화형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운영체제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죠? 혹시나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실시간 처리. 데이터 통신에 의한 실시간 처리 형태로 가장 적합하다. 오늘날 데이터 통신은 전부 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예요. 그죠? 선으로 다 연결돼 있고 바로바로 내가 검색하자마자 그 응답이 바로 나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거래 처리, 질의응답, 메시지 교환 3가지가 되겠는데 뭐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도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제가 온라인 실시간 처리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바로 온라인 실시간 처리로 답변을 해드리고 가능하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상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죠? 화장실 갔는데 질문 올라왔는데 답변이 빨리 안 올라온다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험 치기 전날은 제가 밤을 꼴딱 새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지금 다 쉴라 그래요. 그죠? 자, 정보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에 대해서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죠? 자, 이
이 그림은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A4 용지 딱 그려놓고 제가 아까 막 이렇게 그쵸? 낙서해 가면서 막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그쵸? A4 용지 딱 펴놓고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번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데이터통신 강의 전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 데이터통신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강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에 관련된 기기,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 빡빡하게 진행됐나요?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확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셔서 통신도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 점수는 16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16점을 반드시 맞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